네, 자, 토마토 모닝쇼 이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뉴욕 증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어제 3% 넘게 올라가면서 글쎄요, 휴장 이후에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니케이도 소름이 좋았었고요. 그 밖에 또 신흥 증시도 꾸준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소폭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선진 증시가 먼저 올라온 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반납하는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어제 3태원 살펴드렸었지만 이머징 증시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전략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로 점검해 보시죠.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머징의 반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전체적으로 뭐 흐름은 사실 뭐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보합권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머징 시장의 이번 주부터 지난주 말까지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어쨌든 뭐 금리 인상 연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한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여기서는 더 오르지는 못하고요.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연기가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슬금슬금 뭐 크게 빠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르지도 못하는 상황들. 이 사이에 이제 많이 떨어졌던 이머징 통화 인덱스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를 산다. 근데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환차익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좀 환경적인 조건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부분에서 환율에 어떤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달러 인덱스 말씀해 주셨지만 94레벨대에서 큰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이제 등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금리 인상 결국에는 이뤄지게 될 텐데 이 같은 그런 호재성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머징 약진도 언젠가는 좀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그게 뭐 언제까지 되느냐 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달러는 지금 이제 3주의 가장 최저치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빠진 건 절대 아닙니다. 해봐야 한 5% 정도. 금리 인상 연기설이 최근 들어서 뭐 여는 그 각 총재들의 립 서비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연장이 될 듯한 분위기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올해는 뭐 가당치도 않다라는 아니면 12월 정도 해봐야 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달러가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느냐. 물론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진 때에는 다시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계속 이제 많이 떨어졌던 통화 인덱스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이제 달러 대비해서 다른 이종 통화들의 가치를 이렇게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 보시면 되는데요. 맨 밑에 이제 4% 넘게 올랐던 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그러니까 호주 달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래에서 세 번째, 브라질 헤아라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죠. 3.7%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랜드도 한 2.5% 넘게, 그리고 우리나라 원 같은 경우도 한 2% 넘게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측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증시 인덱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통화 인덱스들이 조금씩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종 통화들이 다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머징 통화들에 대한 선호도, 아시안 통화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지 않느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원자재도 뭐 오늘 뭐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원자재 역시도 신흥국 자산과 함께 좀 반등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MSCI 뭐 이머징 마켓 인덱스 같은 경우 뭐 0.6% 오르는 부분들, 그 가운데 어제 상해 증시 3.3%나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다.
연말 12월 정도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이머징 쪽에서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인플로우가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뭐 확률상으로 보니까 10월에는 한 10% 정도의 확률, 그리고 뭐 12월까지도 한 40%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글쎄요, 결국은 이제 뭐 아시아 쪽의 시장, 특히 좀 지금 이머징 시장에서도 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시장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은 그러면 연말까지 좀 계속 괜찮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다른 예외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저번에도 사실 한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이머징 통화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월 초에 한 일주일 동안 통화 인덱스가 다시 반등을 하다가 중국에서 또 위안화 평가절하, 3다 평가절하를 하면서 또 이제 통화들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이머징 쪽으로 인플로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뭐 코스피보다는 뭐 코스닥이 약간 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증시의 포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축될 필요가 없는 네. 자리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원자재 쪽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뭐 원자재도 같은 쪽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자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어떻게 보면은 WTI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유가 시장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산유량을 늘리고 전 세계 최고 산유국이 되면서 셰일가스의 산유량도 늘고 또 이런 것도 수출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뭐 강력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뭐 40불에서 뭐 5, 6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는 할 만은 한데 이건 바닥 잡기도 힘들고요.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기본적인 공식들,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뭐 전 세계 뭐 경제가 부스트업이 되면서 같이 원자재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성장률 자체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하고는 이제 같이 수반되는 그림은 좀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시장 쪽도 같이 한번 좀 짚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머징 시장 앞으로의 흐름이 좀 어떨지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의 약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글쎄요,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어쩐 이끌어가는 좀 주도주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비관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역시 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바로 좀 영업이익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한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결국에는 따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로 올라왔다는 측면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어쨌든 네가 서동수 씨가 싫어하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뭐 대봐야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삼성페이라 같은 소프트웨어라의 전환을 상당히 좀 많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측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안 볼 수 없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우리가 팔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수급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두드러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동안 좀 보지 않고 있던 글로벌 투자자들도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자세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주시죠. 일단 2013년도만 하더라도 IM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를 팔아서 영업이익을 남긴 게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은 애플이 뭐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그리고 뭐 로우엔드 밑에 있는 저가형 폰들은 또 중국 로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고가 쌓여가면서 수많은 그 라인업들 또 어떻게 보면 사장되다시피 뭐 재고 처리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했던 시기가 바로 작년 이맘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뭐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IM 부분에 머물러 있던 이 그 성장 엔진을 반도체 쪽에서도 다시 새롭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이 말씀입니다. 그 반도체와 더불어서 뭐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든 그 반도체 쪽에서는 D램 쪽에서는 상당히 좀 헤게모니를 삼성전자에서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률 자체가 D램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20% 이상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을 뭐 좋게 가져가고 있다. 반도체 부분의 실적 계속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뭐 측면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개선이 된다는 측면. 뭐 소프트웨어의 약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계시던 뭐 이제 비관론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쪽은 IM 관련해서 여전히 또 꾸준히 이야기가 좀 제기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얼마나 또 극복을 해나갈지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제 30일에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그 잠정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한 이틀, 지금 3일 됐거든요. 오늘로서 4일입니다. 당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일간 외국인 수급이 15만 주 가까이 이렇게 집중이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소폭 팔긴 했습니다만 기관 같은 경우 5, 6만 주를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뭐 충분히 확정 실적 나올 때까지 뭐 명확한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도 분명히 좀 단기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실적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뭐 반도체 부분하고 IM 부분하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머징 통화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회복은 상당히 좀 증시에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모두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가적인 강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전략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